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도 한번 재밌게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오늘 나오실 분 아주 흥미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음악들 많이 사랑하실 텐데 가수분은 아니고요. 그 음악, 특히 이제 재즈 음악이라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또 평론하시는 기자님을 좀 모셨거든요. 최근에는 구독자 30만 넘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류희성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재즈 전문 기자. 예전에 이제 힙합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맞습니다. 우리 류희성 기자님은 네. 그러면 재즈의 혹시 매력은 뭡니까? 제일 큰 매력은 우리 기자님이 보실 때. 사실 재즈가 역사 10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즈가 뭐다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스타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규정할 수 없는 음악,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음악이 재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 재즈의 역사에 보면은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이건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도 결국엔 재즈였던 거죠. 점점 재즈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 다 재즈화 시키는 게 재즈의 매력이군요. 뭐든지 흡수할 수 있고 뭐든지 아우를 수 있는 게 재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여쭤봤을 때 처음으로 재즈에 관한 인생 이야기 첫 번째 숫자가 95라는 숫자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95는 95년생이십니까 혹시? 90년생입니다. 근데 95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95는 이제 어떤 음악가를 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니 베넷이라고 하는 토니 베넷. 재즈 가수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이탈리아 이민자 2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어릴 적에 여의고요.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유럽으로 파병이 돼가지고 실제로 전선에서 소총수로 싸웠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실제로 활동기는 뭐 한 30년 정도에 데뷔를 했다고 그래요. 30년. 네, 30년대. 네. 근데 실제로 첫 히트곡은 1951년 Because of You라는 팝송을 히트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50년대와 60년대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I Left My Heart in 샌프란시스코를 대박을 치면서 네.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60년대가 음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년대. 네. 왜 그렇죠? 60년대 대표적인 장르가 락과 소울인데 아. 이 음악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비틀스를 필두로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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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네. 밴드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6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고 해서 영국의 역습, 뭐 네. 침공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서 락과 소울 음악이 치솟고 재즈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럴 수밖에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토니 베넷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인기가 있었지만 네. 후반 가면서 인기가 추락을 하고요. 뭐 70년대, 80년대 가서는 그냥 뭐 아무도 안 듣는. 그래서 음반사에서는 억지로 네. 인기 팝송 좀 불러라. 그래서 막 비틀즈 노래 막 부르고 그랬어요. 토니 베넷이. 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죠. 네. 내 후배들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불러야 되고. 장르도 다른데. 장르도 다르고. 네. 그리고 또 팝송처럼 불러야 되고. 재즈가 아니라. 또 급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음반사가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음반사를 차려서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장사가. 네. 그래서 약물에 빠지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약물에 너무 취해가지고 거의 네. 사망 직전까지 가다가 어이구. 구사일생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마약을 끊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형 극장에서 공연하던 가수였는데 아들이 프로듀서였습니다. 네. 매니저이자. 아들이 뉴욕에 있는 작은 재즈 클럽부터 노래를 시작하자. 다시 그 대가수를. 대가수를. 아. 왜냐면 그 라스베가스 가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진정성을 보여주자. 진짜 재즈 가수라는 걸 증명하자라고 해서 재즈 클럽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때가 딱 맞았던 게 90년대에 가니까 아무도 재즈를 못 들어본 거예요, 젊은이들이. 신선하구나.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LP 보면은 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판때기에서 소리가 나오나. 그런 것처럼 뭔가 힙하고 새로운 음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스윙 재즈가. 그래서 90년대 다시 토니 베넷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당대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 MTV 언플러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MTV, 네. 언플러그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슈퍼볼 미국 그 미식축구 네. 그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네. 거기 하프타임 콘서트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대 최고 스타만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뭐 마이클 잭슨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공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나이대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70에 다 된 거죠. 70 정도 됐을 때죠. 아이고야.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70이 지금 70이 뭐
그래도 노인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 90년대 70은 진짜 노인 그렇죠, 진짜 그렇죠. 노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제 음악을 그만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고 네네. 사실 그때까지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아. 그런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그래미가 97년에는 네. 평생 공로상을 줍니다. 뭐 드릴만 하죠. 드릴만 하죠. 네. 근데 이게 그래미의 모든 상은 사실 미래를 보고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상인데 네. 평생 공로상만은 과거를 바라보는 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다. 당신은 네네. 레전드였다라고 주는 상인데 딱 한 명만이 미래를 보고 있던 거죠. 토니 베넷이 인생 모토 중 하나가 배움은 끝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그때면 70이면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이미 냈던 앨범 5장이 빌보드 재즈 앨범 차트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7장이 1위를 합니다. 와. 그리고 빌보드 전체 차트가 있거든요. 네. 앨범 차트. 그러니까 거기는 뭐 힙합, R&B, 팝 다 들어오는 차트예요. 네. 거기서 1위를 2번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90쯤 됐을 때 공연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연주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90세인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내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병원에 갑니다. 설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공연을 못 하게 됐죠. 그 2020년 그때겠네요. 그쯤이죠. 네. 그래서 공연을 못 하게 되고 이제 그쯤에선 누가 봐도 은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어요. 공연도 못 하는 어차피 못 하는 거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쭉 보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말고는 이름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그런데 하는 일 중 하나가 집에 피아니스트가 한 번씩 옵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반주를 연주를 하면은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인데 반주만 하면은 네. 노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도 까먹고 뭐 전화번호 네. 주소 다 까먹어도 다 까먹었는데 노래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90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이대로 끝날 순 없다. 네. 그래서 토니 베넷이 뭐 80세, 85세, 90세 때 다 앨범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95세 때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를 하게 돼요. 마지막 앨범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앨범을 같이 했었던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고 있는데 네. 레이디 가가와 듀오 앨범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녹음하면서도 자꾸 이게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아유. 자꾸 못 알아보고 네. 그리고 같이 하는 연주자는 당연히 모르고 레이디 가가랑 그렇게 뭐 거의 손녀처럼 지냈는데 이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앨범을 녹음을 했습니다. 결국 전곡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21년 8월 3일과 5일 이때 이제 공연을 잡게 돼요. 이제 모두가 걱정을 한 거죠. 공연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서 있는 것도 힘든 나이잖아요. 네. 95세면은 네. 많이 95세니까 우리 나이로는 이제 97세, 6세예요. 네. 안내 방송도 나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뭐 자다가 뭐 이렇게 그러실 수 무대를 있다. 갑자기 내려가실 수도 있고 해도 놀라지 마시라라고 네, 했다는데 무대 딱 올라가니까 평생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노래를 하고 가사 한 번 안 틀리고 그 노래할 때 이게 손을 딱 뻗는 행동 제스처가 있어요. 네, 네. 그것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레이디 가가 이름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이디 가가 딱 무대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레이디 가가라고 딱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뇌에 기억돼 있는 것보다도 그냥 몸에 기억이 그쵸. 있으신가 보다.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건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공연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나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수다. 또 하실 수도 있는. 하실 수도 있고 재즈 피아니스트 그 반주자가 네. 집에 오면은 평소처럼 그냥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야. 자기는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평생을 노래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올해 네. 7월에 이제 작고를 하셨거든요. 올해 7월이요? 네. 그러니까 8월생이시니까 네. 이제 97번째 생일 열흘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전까지도 노래 연습을 계속 하셨대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연습했던 노래가 첫 번째 넘버원 히트곡인 아까 말씀드렸던 Because of You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음악과 시작을 해서 음악으로 끝냈던 가수였죠. 그럼 그 95라는 숫자는 마지막 공연을 했던 날 95세가 됐죠. 대단하네요, 진짜. 네, 전설 같은 이야기죠. 토니 베넷, 저도 한번 좀 이따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분이 일단 생각이 네. 많이 나셨고 그래서 95라는 숫자를 주셨고 네. 그렇다고 꼭 뭐 연세가 많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즈계도. 예. 네. 다양한 뭐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네. 있는데요. 뭐
좀 젊은 연주자 중에서 제가 골라보자면 이제 그레고리 포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되게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아빠들은 집을 나갈까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집을 나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어머니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네. LP가 잔뜩 있었는데 네. 만지지 말라고. 아. LP는 이제 떨어뜨리면은 그 손상이 되니까 그쵸. 네. CD랑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나가면 LP장에 손을 대고 꺼내서 음악을 듣곤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음악가가 넷킹 콜이었어요. 넷킹 콜. 네. 아, 이름은 좀 들어봤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가수인데요. 네. 되게 미남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해요. 음. 그러니까 그 앨범 커버를 보고 반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 근데 음악을 틀었는데 마치 나에게 아버지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아버지로 삼아야겠다 해서 가상의 아버지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컸는데 네. 음악가가 됐을 것 같잖아요. 네.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뭐야? 그레고리 포터가 네, 덩치가 엄청 커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네. 그 주립대 전액장 학생으로 갈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꿈은 이제 빨리 프로 선수가 돼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한 2학년쯤 됐을 때 어깨 부상을 당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의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은퇴하십시오. 라고 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네. 운동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그 말을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뭐 다칠 일도 없고 코치한테 혼나고 맞고 할 일도 없고 아. 힘든 운동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라. 어머니도 멋있네요. 어머니 멋있으시죠. 네. 근데 뭐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캠퍼스 이제 대학 캠퍼스 다니다가 네. 도서관에 갑니다. 네. 거기 이제 음반이 있는 데를 가게 되는데 음. 거기서 넷킹콜의 음악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내 가상의 네. 아버지. 가상의 아버지. 아. 그래가지고 음악 듣고 나 노래 잘하는데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어머니랑 정말 친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다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목소리가 정말 좋고 넌 정말 넷킹콜 같은 가수가 될 수 있다. 꼭 노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멋진 엄마와 그 멋진 아들 두고 아빠는 왜 나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나 비극적인 게 네. 어머니가 얼마 뒤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터뷰 때 물어봤어요. 그게 일종의 유언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걸 계속 그렇게 마음에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수의 길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뮤지컬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10년 넘게 일을 하는데 유명세는 안 얻어지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요리사로 일도 하고 네. 뭐 이런 일을 전전하면서 요리사로 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30대 후반 거의 40이 될 때까지 음반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가수로 활동을 못 해요. 프로 가수로. 아니 그 목소리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운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띄고 음반사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음반을 내주겠다고 해야지 가수가 되는 거지. 노래 잘해 가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에 네. 운이 좋게 어떤 재즈 음반사에서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기로는 이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날 찍은 음반은 내가 평생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 10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앨범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갑니다. 그 앨범이 네. 와, 첫 번째 낸 앨범이. 네. 그 40이 다 돼서 낸 앨범인데 네.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세계 최고의 재즈 음반사라고 하는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앨범을 내고서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약간 넷킹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렇기도 하고요. 성량이 넷킹콜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음반으로 들어도 좋은데 공연장 가면 다들 놀랍니다. 아, 그래요. 그 어느 한 재즈 페스티벌에 두 번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이제 피크닉을 이제 즐기고 있다가 네. 갑자기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전부 다 얼어가지고 무대만 쳐다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공연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고 사실은 저는 그레고리 포터가 약간 고평가됐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뭐 그래미 받고 이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노래가 좀 고평가됐다. 왜냐하면 음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담기는 게. 네네. 근데 저도 그때 딱 공연을 가서 듣고서 깜짝 놀라서 역대급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그레고리 포터는 지난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아, 세상이 좀 늦게 알아준 거 좀 원망스러워합니까?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아쉽겠죠. 어머니한테 성공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음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헌정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킹콜에게 헌정하는 앨범도 냈었고요. 그리고 되게 친한 친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네. 그 친형이 자기가 녹음할 때마다 항상 같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넛을 사들고 와서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가사에서 형을 언급하는 넌지시 언급하는 그런 가사도 있고요. 네. 근데 그 형이 코로나 때 네. 세상을 떠납니다. 아휴, 또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아휴.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그런 게 당신의 음악에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퍼포머이자 가수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 이거 자신의 이야기와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말고도 네. 공연 기획에도 손을 내십니까? 공연 계획은 사실은 아주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당연히 재즈. 그렇죠. 공연이죠.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와 함께 네. 한화? 하나 네. 하나와 함께 그 해외 아티스트를 모시고 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공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즈 아티스트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리사 오노라는 이제 보컬리스트도 왔었고요. 네네네. 러셀 말론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도 왔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월에 데이빗 베누아라고 하는 이제 거장 피아니스트가 오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너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러니까 네? 우리는 스누피로 많이 네, 알고 네, 있는 네.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 음악을 이제 하셨던 분인데 최초로 만드신 분은 다른 재즈 피아니스트고 네. 그분이 어느 순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어받아서 하신 분이 데이빗 베누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2월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오. 이제 그 앱에서 그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티켓을 앱이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하시면은 추첨 받아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요 앨범 혹은 뭐 요건 한번 보면 진짜 넌 이제 재즈의 매력에 푹 빠질 거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음반 혹은 뭐 가수 이제 있으시다면 네. 누가 좀 있을까요? 일단 토니 베넷 저희가 소개를 토니 했잖아요. 베넷, 네. 그래서 토니 베넷 노래 앨범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I Wanna Be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그 I Wanna Be라는 곡, 그 I Wanna Be Around라는 곡과 Good Life라고 하는 토니 베넷의 대표곡이 들어가 있는 건데 되게 듣기도 쉽고 또 네. 재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듣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주로 한다면 아마 입문 앨범들 중에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라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왈츠 포 데비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에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이고 선율적인 곡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재즈에 딱 입문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럼 제가 일 끝나고 한번 토니 베넷의 음악 한번 들으면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류희성 기자님 앞으로도 이 재즈 전문 기자로서 또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많이 생산해 주시고요. 네. 저도 그 재즈 기자 채널 구독 좀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